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입니다. 지은이 베르벨 바르데츠키, 옮기니 박재헌, 출판사 웅진 싱크빅 걷는 나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변한다는 것, 무언가는 버려야 하는 일. 변화의 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생기와 내면의 조화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 익숙했던 안정감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단조로움이 깨지고 나면 그전까지와 달라진 상황이 당신에게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요구한다. 그래야만 성취감과 진정한 삶의 의미, 새로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끝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연속이다. 개인적 발전은 성장과 소멸이 반복되며 나타나고 이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다. 때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적 개체인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 사회가 만들어낸 주변 여건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다루어 마음의 평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적응, 경계 설정, 그리고 놓아주기와 머무르기가 요구된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놓아주기, 즉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다.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놓아주라는 뜻이다. 이 방법은 게슈탈트 심리치료 및 실존치료법과 같은 인본주의 요법에서 가르침을 얻는 경우가 많다.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 해답을 구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놓아주는 행동은 심오한 내면의 처리 과정이다. 이는 편협한 생각이나 고착된 습관과 거리를 두어 내면의 평화와 심연의 존재를 얻게 해준다. 독일 마인츠 대학의 크리스티안 메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면의 조화나 완전히 충족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일은 놓아주는 일이다. 쥐고 있는 손을 펴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변화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을 기피한다. 오래된 것 중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인 실행법이다. 무엇을 포기하고 놓아줘야 하는지 또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먼저 오래된 것을 버려야만 한다.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거셀수록 실행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놓아주기로 했더라도 지금까지 꽉 쥐고 있기만 했던 손을 펴는 일은 쉽지 않아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피고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관습이나 방해 요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놓아보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일단 내면의 자유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지나간 날에 충분히 공감하고 변화가 주는 감정을 인정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예전의 고통이나 슬픔, 분노, 젊음, 열정에 집착하고 있다면 놓아주길 바란다. 이러한 감정은 느끼고 표현하여 내재화하면서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과거는 비로소 끝이 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해도 과거에 덫에 걸린 채라면 그 노력은 무의미하다.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고지식함이나 굳어버린 관습처럼 우리 안에 겹겹이 둘린 울타리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멈추고 그동안 영향을 끼칠 수 없던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놓아주기의 시작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예외는 없다. 실제로 놓아주는 일이 일어나는 시점은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외면했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 과거를 잘 붙들고 있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해답을 찾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앞으로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놓아주기에 성공하고 나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무엇이든 움켜쥐는 게 가능하다. 솔깃하지 않은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과거의 불행이든 행복이든 예전의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행복에 회방을 놓는 행위일 뿐이다. 물론 놓아주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손쉬웠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성공했다 해서 그 효과가 영원한 것도 아니다. 놓아주기란 점차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훈련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놓아주기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내가 놓아주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쉽게 놓아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놓아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놓아주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놓아주는 일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제는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일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손에 잘 쥐고 있는 동안 물건은 안전하고 망가질 걱정도 없다. 잡은 손에 쥐가 나더라도 이 손을 펼치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버틴다. 최악의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져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푹신한 곳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손상도 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떨어진 물건 옆에 놓여 있는 새로운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전까진 부정적 결말을 피하고자 놓아주기를 주저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비록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못한다 해도 말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이때 올바르게 놓아주는 방법은 지금의 직장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취업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지 숙고하여 확신을 가지는 일이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맞지 않는 곳에 있다는 괴로움과 매일 반복되는 고민은 해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들은 걱정으로 인해 복통에 시달리고 고뇌에 휩싸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이때에 놓아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상실에 대한 공포에는 어떤 경험적 배경이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뜻한다. 이렇게 문제를 다루어 가며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일 뿐이다. 어차피 막을 방법도 없다. 다가올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의 일도 걱정거리가 된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실수를 저지른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로 인해 행복하기만 했을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 것 같아 속상하다. 그러나 이런 걱정 역시 인생의 낭비다. 이미 끝나버려 되돌릴 수도 없는 일에 힘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일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앞선 예시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견뎌내야만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은 내면의 긴장을 유발한다. 그러나 놓아주기에 성공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면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로써 근심이나 내면의 긴장 상태에서도 벗어난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 한 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내 일인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겐 더 잘 맞는 다른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사고방식이 운명론적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모든 일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행위가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며 운명의 본질을 결정짓는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행동에 선택권이 없는 상황도 있어서 이때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심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다. 구직자는 입사 지원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자신을 의심하고 골치를 앓는다. 지금 하는 걱정이 합격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도의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신경이 곤두설 것이며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다른 일을 생각할 조금의 틈도 없이 불안해하는 동안 그는 수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할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을 압박한다. 반대로 그 대상을 놓아준다면 손을 떠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더욱 소중한 것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부드러운 지면은 신뢰이자 헌신이다. 헌신은 능동적인 압박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개방하고 받아들이는 지향점이다. 헌신하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지 않는다. 대신 행위를 인지할 뿐이다. 따라서 헌신은 지금 버려야 할 것을 놓아줄 수 있는 능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보다 더욱 끔찍한 상상력. 헌신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와 같은 긍정적 생각이다. 반대로 놓아주기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이나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재난과 관련이 깊다.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은 온전히 믿을 만큼 단단한가? 어쩌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
불신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상의 재난과 항상 함께한다. 그뿐만 아니라 겁에 질린 자는 본인의 불신을 입증하고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 언론, 특히 인터넷에는 부정적 머리 기사와 끔찍한 기사들만 가득하다. 의심하는 인간들을 위한 엘도라도 같은 존재랄까. 나는 지금부터 이들을 위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산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지 못해 겁에 질린 남자가 있었다. 밤이 되자 사방이 어두워졌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더욱 불안해진 남자는 겨우 발을 떼기 시작했다. 길을 제대로 찾기는커녕 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진 남자는 겨우 나무뿌리 몇 가닥을 붙잡은 채 간신히 매달렸다. 제발 누구든 나 좀 도와줘요.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까지 기도했다. 알고 있는 모든 기도문을 읊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은 너무나도 추웠고 얼어붙기 시작한 손에선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다 끝났어. 저 밑에 골짜기는 얼마나 깊을까? 뼈가 다 부서질지도 몰라.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사실 그동안 남자는 온갖 문제투성이에 되는 일 하나 없는 세상을 항상 떠나고 싶어 했다. 지금이 바로 그럴 기회였지만 이제 그는 오히려 살고 싶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힘이 다 빠져버린 남자는 붙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남자가 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하룻밤을 꼬박 매달려 사투를 벌인 골짜기는 고작 20cm 높이였다. 그런데도 남자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날의 두려움은 남자가 놓아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그는 자신이 고작 20cm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거리에 자신의 집도 있었다. 오, 하느님, 저는 실제하지도 않는 위험 때문에 쓸데없이 온갖 신에게 빌어대며 기도문을 읊었군요. 이 이야기는 놓아주기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한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놓아주는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기반을 의심할 테고 손을 놓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단단한 기반이 분명 존재한다. 믿어도 좋다. 허나 추락에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아야 한다. 먼저 헌신하며 놓아주어야만 가능하다. 당신을 지탱해 줄 기반은 내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바로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확신이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애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잊지 말고 항상 자신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